달리는 말이죠. 올라탈 수 있는 충분 여건이 됩니다. 네, 재차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사상 최고가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영구, 윤효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하게 국내 증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2,600선 붕괴 후 2,500선에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주는 반등의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기술적인 단발적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자. 예. 즉 1월은 제가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네. 1월 효과 없고 1월에는 박스권 장세. 결국 지지선까지 밀려내리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쭉쭉 올라가도 우리나라 증시는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증시 눌림목 조정 오면 우리는 감기를 앓는, 거기는 재채기하면 우리는 네네. 감기를 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막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큼은 이렇게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벌써 8일간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제 기술적 시점에서의 반등이 들어오는데 만약 여기서 미국 증시가 더 떨어져 봐요. 그러면 반등 자체의 기운도 사라지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눌려있는 박스권 장세다. 1월 장세는 크게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눌리는 구간 속에서의 기술적 반등, 박스권 장세에서의 단발적인 매매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울한 주식 계좌를 구원해줄 기대주 엄선해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네, 김영구 대표는 카카오그룹 그리고 윤효은 대표는 바이오를 준비하셨는데 우선 자세한 설명 듣기에 앞서서 서로 준비한 업종에 대한 평가 궁금해지네요. 바이오 참 묘합니다. 네. 예. 제가 찬바람 불면 바이오 간다 했을 맞아요. 때가 벌써 예. 몇 년 됐는데 그때는 뭐 승승장구 뭐 신약 개발만 했다면 급등할 때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실망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신약 개발 그러면 막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윤혜연 대표님이 골라오신 내용들을 보니까 실적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약 관련주보다는 지금은 실적이 확실한 기업, 그러면서 패턴도 갖추고 있는 기업, 그것이 키포인트 같은데 오늘 그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흡족합니다. 네. 카카오그룹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카카오는 한 달 전인가요? 김영우 대표님 카카오 하셔가지고 네네. 했는데 진짜 저점을 잘 잡으신다. 아. 리스펙하고 있고 그리고 네.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라든지 IPO도 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국민주로 오를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물 만난 물고기다, 심기일전 이제 매력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카카오 그룹주가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제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뭐 물고기가 물 만나면 뭐 그냥 아주 그렇죠. 예. 날아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헤엄을 잘 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막 대세 상승 시점에 딱 들어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페이의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일봉만 보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봉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주봉을 보시면 딱 1년 동안 만들어놨던 박스권의 상단 부분 있죠. 거기를 딱 돌파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확장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올해 심기일전으로 재도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바이오는 일단 우리가 독감, 코로나 등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 엔비디아와 구글의 바이오 사업 확장이 이제는 바이오 시장 전체 확장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세계 빅파마에서 인수합병에 좀 주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여기에서 좀 대박이 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보령, ABL 바이오입니다.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카카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네. 대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줄여서 카뱅과 카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카뱅은 모바일 앱 기반의 플랫폼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그런 주도 섹터이기도 한데요. 요즘 주담대 갈아타기라고 들어보셨죠? 주택담보대. 예, 네. 요거 아주 그냥 요 카뱅에 딱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정부 주도의 담보 대출 그 플랫폼이 1월 출시가 되면서 마저 그냥 열자마자 바로 문이 닫혀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카뱅의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신용자 신용대출액 요것도 점차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은행의 목적이 뭡니까?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받는 거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급은 1월 11일 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관들이 66만 주, 외국인들이 122만 주. 또 12일도 역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더라고요. 이 폭발적인 매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서막일 뿐이라는 얘기죠. 실적은 3분기 합산 매출이 1조 8천억 정도가 되고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4,600억 정도가 되는데 자그마치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돈을 지속적으로 벌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번 3분기 영업이익만 따져도 전년 대비해서 1,000억 이상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매년 실적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주봉 패턴으로 보면 주봉 고도리 돌파 시점에 딱 들어와 있고 이제 막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방에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한 방에 사지 말고 오늘도 올라가다가 팡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지다가 밑꼬리를 달았는데 이렇게 출렁거릴 때 저점을 이용해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28,000원 사이에 사시면 되겠고요. 눌림 시에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기 목표치는 31,000원과 33,000원. 수익 목표치는 35,000원과 돌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중기 목표치는요. 4만 원과 5만 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6,000원 잡아드리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입니다. 핀테크 기업이에요. 2014년에 국내 최초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제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삼성페이라든가 페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마이데이터라든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으로 역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역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가입하면 이 갈아타기를 하면 얼마가 절약이 되냐면 네. 이자가 연 70만 원에서 최대 290만 원까지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전성시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페이의 외국인 국내 방문객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1년 새 14배의 결제가 급증을 했어요. 네. 결제 건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이용자 수도 8배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페이가 또 알리페이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알리페이의 광범위한 해외 결제망과 연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적은 2023년 매출이 6,200억, 영업 손실이 아직은 손실 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영업 손실은 357억 원인데 이번 연도 이후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연속 매수 중이고요. 기관 연기금 역시 연속 매수 중에 있습니다. 패턴을 보면 신규 상장 후에 24만 8천 원 고점 찍고 무려 32,400원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1년 이상 바닥을 다졌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상승 초동기의 모습, 대세 상승의 초동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해 들어가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5만 3천 원 사이에 1차 매수하고요. 눌린다면 5만 원까지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 목표치는 7만 원, 수익 목표치가 8만 원, 단중기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아드릴게요. 네, 보령과 ABL 바이오요. 네, 일단 보령은 작년 8월에 저점 매수해서 두 자리 수익률 보았던 종목인데 다시 재공략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로는 세계 최초 당뇨 복합체 트루버디 개량 신약 허가가 있으며 보령은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인 그 카나브 패밀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그 항암 사업 경쟁력은 국내 톱 수준입니다.
또 우주정거장 사업을 최근에 좀 시작을 하면서 최근 방산 쪽으로의 외인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 최근에 HK 이노엔과 공동 판매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시너지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이번 연도에 바이오는 단타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1차적으로 두 자리 수익률 목표로 가져가시되 손절가는 1만 원대 잡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는 일단 제가 여러 번 공략을 했고 아실 분들은 좀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한 번도 실패 없었고 큰 수익 보았던 종목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현재 글로벌 빅파마뿐만 아니라 그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ADC 기술 확보를 위해서 현재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점인데 ABL 바이오도 현재 이중항체 ADC 개발 중으로 현재 항체 역량 기반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바이오테크 역량이 드러날 이중항체 ADC를 보유한 신약 개발 기업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현재 가격적으로는 최근 상승 이후에 눌림목 만들고 돌아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적으로 부담도 없고 앞으로 뭐 두 자리, 세 자리 수익률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테마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시장 경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증시 개장 이후 6거래일 동안에만 투자주의가 83건으로 작년 12월 초와 비교하면 50%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주도주의 부재 그리고 대기자금 증가 속에서 투기성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에 휩쓸린 무분별한 투자가 아닌 기업 펀더멘탈을 근거로 한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